제인이한테 화날 때는 아우 진짜 어머. 싫어. 화가 나. 짜증나. 어머. 어머머머머머. 대박. 근데 이도가 동생을 왜 이렇게 때릴까? 때려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미운 걸까? 그치. 아. 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야. 폭력성. 이거는 청소년기 크면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 진짜 그게 제일 안 좋아. 근데 그게 늦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야. 그래, 부모들은 사소한 일에도 네. 자꾸 이렇게 생각이 커져. 맞아요. 근데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야. 일찍 일어나는구나 우리 공주게 또. 혼자 저렇게. 벌써 들고 있어. 아유 뒤통수 좀 봐. 아프니까 오지 말라네. 너 일로 오지 마 이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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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어머머머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물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듣고 왔어. 아이고. 해버렸대. 어머, 진짜 동생에 대한 질투인가? 근데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은 많이는 안 하시네요 어머니가. 이도가 한번 이제 동생을 조금 정말 위험하게 아기가 엎드려 있는데 발로 밟고 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자 이도. 너 맘마 먹을 거야? 엄청 아침부터 막. 이건 오빠 거야. 어머. 포크. 무서워. 무서워. 너 아니. 너 아니. 이도야. 아니. 이도야. 때리는 건 안 돼. 제인이가 너무 짜증나게 하고 막 때리고 싶고 그럴 때는 얘를 발로도 꽝꽝 차도 돼. 그리고 이렇게 던져도 돼. 어머. 인형을 때리라고요? 네. 어이? 나 노는데 못하게. 맞아 못하게 할게 엄마가. 이도야. 진짜 신경질나. 얘 때려야지. 빨리. 빨리. 그 인형으로 제인이 때리지 말고 제인이한테 화날 때는 아우 진짜 어머. 싫어. 화가 나. 짜증나. 어머. 어머머머머머. 대박. 이 빨간 공룡을 때리는 거야. 아가 때리면은 아프잖아. 그치?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잠깐만. 네. 잠깐만요. 인형을 때려도 된다고. 우리 금쪽이가 동생에게 하는 행동은 문제 행동이 맞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지금 나 깜짝 놀랐는데 어머님이. 이 감정을 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면 막 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이런 행동으로 표현도 하지만 너무 기쁘면 막 이야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감정은 상대에게 내가 말로 표현했을 때가 제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러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못 배워요. 그리고 얘는 말도 잘하는 애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감정을
더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가뜩이나 말도 잘하는 애를 왜 거꾸로 퇴보해서 말을 잘 못할 때 표현하는 방식을 강화시키냐는 얘기지. 그걸 끊임없이 부모가 보여주는 걸 통해 또 모델링을 시켜 막 갖고 와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시범을 보여. 그죠? 그래서 아니 잘 나가고 있는 애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면 되는데 왜 2단계인 애를 1단계로 다시 거꾸로 그죠? 퇴보시키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 자체가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 경계선이 있는 아이예요. 맞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 바운더리가. 그래서 얘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영역으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아마 동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심해진 시기가 동생이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얘가 자꾸 와서 내 경계를 넘어와. 근데 나는 지금 이걸 탐색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걸 누가 만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일단 머리로 밀어요. 기어다니기 전까지 누워있기 때문에 제 저기 누워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 가끔 가서 뽀뽀도 해줬었어요. 그렇죠. 질투는 그렇죠.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질투 뭐 좀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아이를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애도 아니고. 폭력적인 애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얘 그렇게 폭력적인 애 영역을 아니에요. 중요시 네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진짜 화장실 한번 제대로 못 가시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진짜 깜짝 놀랄 일이지. 봐봐. 진짜. 저거 어떡하지? 와. 이리 와. 야. 다운아 일로 와. 야 이거 형아 이거 노는.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아니 두 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네. 아니 근데 좀 자주 일어나요? 매일이 거의 일상이구나.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둘째가 저렇게 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맞아. 말이 안 통해요. 막 혼내도 보고 벌도 세워보고 그냥 때만 늘어가고 저도 지치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시네. 네. 사실은 아이들이 5이니까 모든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공간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상당히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형제 간의 경쟁은요. 역사가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네. 그럼요. 네, 형제는 맞아, 형제는. 네. 근데 이게 경쟁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형제 간의 경쟁이. 적당하면 동기도 생기고 노력도 하고 또 경쟁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또 좀 이해하기도 하고 사회성도 발달하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셋째 보세요. 눈을 탁 봐요. 둘째 형의 수족이 돼야 되겠다. 그것만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뭐 개인 차이가 있지만 꼭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금쪽이가 보이는 모습은 애들이 크면서 그냥 그러기도 해요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빈번하고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둥이인 경우에 형제간의 갈등 이것을 다루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판사나 형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 들어보니. 야, 너가 먼저 시작을 했네. 네가 나쁘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아이들이 마음에서 억울함이 생겨요. 부모는 언제나 문제 상황을
잘 보고 아이들한테 배움을 주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를 네. 판정을 내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재판관이 되지는 않더라도 네. 문제점과 배울 점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너는 이런 좋은 면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면은 네가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둘째 금쪽이한테는 네. 너는 보면 똘똘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조립도 하고 또 어린이집 갔다 오면 동생들도 굉장히 예뻐해주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데 이렇게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네가 고쳐야 해.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장점을 얘기도 해주지만 네. 문제점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형제가 많다 보면 제일 큰 아이 내지는 어떤 누구한테 통제권을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초등학생들 반장한테 떠드는 아이 이름 적으라고 하면 반장과 아이들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몫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선생님.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역할을 똑같은 동급생한테 네가 떠든 애들 이름 적어. 그러면 걔는 완장을 찬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 아이한테 이 형제들 간의 통제권을 다 줘버리면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해요. 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잘 대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유 자녀들 싸워서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저기 네. 부모님들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